플리토는 언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와 번역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외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고요. 오래 살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 자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 애기였을 때부터 언어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완벽한 자동 번역기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왜냐면 어렸을 때 봤던 영화에서는 완벽한 자동 번역기가 있거든요. 스타워즈라는 영화에는 완벽한 자동 번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생이 됐는데 번역기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번역기 퀄리티가 좋지 않나를 돌이켜 보니까 언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데이터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이 자동 번역기가 빠르게 완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요. 인간이 더 정확하다 혹은 번역기가 더 정확하다. 근데 저희가 볼 때 그 싸움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결국 사람이 만든 번역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공지능 번역 퀄리티가 좋아진 거거든요. 이 두 개를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모으면은 번역기를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번역은 사람이 해주고 혹은 내가 빠르고 지금 무료의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번역기가 해주고 그게 선순환 구조를 한 서비스 안에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리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플리토를 사용해 보면 인공지능 번역과 사람 번역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요. 인공지능 번역을 통해서 정확하지 않은 번역은 사람이 수정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 번역기가 학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앱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번역 요청을 하면은 자동 번역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번역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번역이 이상하다 라고 한다면 밑에 사람에게 요청하기라는 버튼이 있고 그걸 누르면 바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막 해주게 됩니다. 오늘 날씨 이렇게 짱나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Typhoon came and today is the weather dog이라고 나와요. 번역가에게 물어보고 저걸 누르면 100원이잖아요. 100원으로 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몇 명한테 가냐면 저희가 한 300명, 400명한테 쭉 가요. 그 사람들의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뻥 뜨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이 와요. 더 기다리면은 이게 번역이 더 오는데 위에 이제 별표에 따라 가지고 가중 학습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제 계속 오는 거고 뭐 내가 외국어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외국어 번역가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번역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번역기를 사용하는 대로 쓰면 되는 거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번역가로 참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대표적인 영어고요. 동남아 언어는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유럽어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뭐 프랑스어, 독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그 다음에 이제 좀 레어하지만 재밌는 언어 같은 경우는 스와힐리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원을 되고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예요. 아프리카 공용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아프리카의 스와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거나 불어를 쓰면서 사용하는 사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언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보존을 시켜놔야 향후에 그 언어를 이용한 뭐 학습 자료라든지 학술 자료를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도 많이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보면 기사 댓글에 보면은 외국 공부 왜 하냐? 이제 앞으로 번역기가 정확히 나온대 라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번역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번역기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외국어 공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 자체가 개개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번역기에만 의지해가지고 사는 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다. 내가 적어도 2, 3년만 기다리면은 그렇게 될 거다. 이거 뭐랑 똑같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 통일되면 군대를 안 갈 거라고 기대했지만 저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민비도 끝났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거 보면은 외국 공부 안 한대요. 왜? 번역기가 나올 건데? 이 외국어 공부라는 거는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단계에서 자기가 뭔가가 가능하냐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내가 의사다.
언어를 할 수 있는 의사와 하지 못하는 의사, 내가 회계사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회계사와 하지 못하는 회계사, 그러니까 그런 게 나눠지고, 문학 자료 같은 경우도 세계 문학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한 수억 개 문학 자료가 우리나라 어로 몇 개가 번역됐겠습니까? 0.001%도 번역이 안 됐거든요. 자기가 더 많은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자기가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자동 번역기로 문학 서적을 본인이 번역해서 보겠어요? 저희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언어 데이터를, 가장 질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쪽으로 노력하고 그거를 가장 열심히 분석하는 거에 포커스를 할 거고요. 사실 번역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저희는 언어 데이터 회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번역 회사들이랑 경쟁하고 그런 구도도 아니고요. 저희는 번역 회사들과 상생하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번역의 퀄리티, 자동 번역의 퀄리티를 높이고, 또 사람 번역가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해내면서 사람 번역가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게끔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선순환 구조를 잘 이용해서 언어 데이터 회사로 가장 훌륭한 회사가 되게끔 노력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